파일 별도로 하나를 만드시고, 자, 여기다가 자, 개념을 잡을 거예요. 뭐 할 거냐면 여기다가 div를 자, 두 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개. 하나는 자, 모바일이고요. 하나는 PC입니다. 뭐 좀 더 깔끔하게 보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크게 보일 테니까. 두 번에 걸쳐 하기 위해서 자, 다시 만들었어요. 자, 스크립트 태그로 디스트 안에 src 안에 rwd 만들 거고요. 얘를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기능을 써볼 겁니다. 자, 단순하게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개념을 쓰기 위한 거죠. 자, JS 열어줄게요. 자, HTML 문서는 정말로 별게 없어요. 결과로 보더라도 사실 당연히 뭐가 없겠죠. 원래대로 돌리지 않았군요. 여기 답니다. 자, 우리가 보던 형태는 항상 CSS에서 반응은 될 때 뭘 했습니까? 골뱅이 미디어 하고 타입 화면의 타입이었고요. 그리고 end 뒤에 들어가는 아이는 상황에 맞춰 썼긴 했지만 기준치를 썼습니다. 여기서 따지자면 모바일과 PC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뭐 저는 768 기준 한번 볼까요? 그러면 뭐 max width 768 픽셀이라고 써서 작업을 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CSS였습니다. 자, 아까 빠르게 그냥 제가 체크해서 보여드렸던 개념 SCSS에서도 이 얘기였던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JS에 쓰는 거 디바이스의 가로값을 캐치하는 건데요. 그래서 위드 값을 체크하기 위해서 768 기준으로 나는 볼 거야 라는 뜻으로 자, const 태블릿의 사이즈를 나는 768 기준 이라고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것이 매치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방법으로 여기 써 있는 개념과 똑같이 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const tab device는 자,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첫 번째 방법은 모든 브라우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구형 브라우저에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탭 디바이스 여기 맥스 위드로 쓴 이 내용은 사실상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면 자바스크립트의 기능 중에서 매치 디바이스 미디어 쿼리 매치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미디어 매치스라고 하는 아이고 맞지 않나요? 매치 미디어 자 라는 아이가 있어요. 자 매치 미디어라고 하는 아이는 브라우저 기준에서 사이즈가 맞는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디바이스 환경이 제대로 일치하는가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체크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쉬운 점은 익스플로러 10 요 버전까지를 기준으로 체크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이 이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9 버전 딱히 요즘에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 써도 되기는 한다라고 보시는 거죠. 하지만 위의 방법 먼저 살짝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밑에 걸로 바꾸겠습니다. 밑에 걸로 하겠지만 자 위의 방법을 쓴다는 얘기는 뭘 한다는 얘기냐면요. 자, 제가 체크를 하나 할 겁니다. let with win with 라고 써서 윈도우 브라우저를 말하는 거예요. inner with 라고 쓰면 브라우저의 현재 가로값을 체크하는 겁니다. 콘솔 로그를 통해서 보시면 해당하는 사이즈를 바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현재 디바이스는 이거란 얘기죠. 그럼 내가 이거 사이즈를 변한다는 얘기는 반응형이라는 얘기인데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움직인 다음에 세로 고침을 딱 누르면 그때서야 바뀌죠. 땅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 변한 다음에 내가 세로 고침을 매번 할 수는 없으니 체크하는 게 뭐냐? 윈도우에 add event listener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무엇? 사이즈를 보는 겁니다. 어떤 사이즈? 변화된 사이즈. 브라우저의 사이즈가 변했을 때 확인합니다. 컴만드에 잘못 썼네요. 무엇을 볼 거냐? 다시 이 값을 체크합니다. 자, 이게 이제 바뀐 뒤에 사이즈가 변했을 때 가로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win with 뭐 re with라고 할까요? re with. 자,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가로값이고요. 바뀐 가로값이에요. 확인할게요. 변하는 거 보이시나요? 최초의 값이고요. 쓱 바뀝니다. 이걸 감지를 해서 사용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쓰느냐? 이 탭 사이즈와 비교를 하는 거죠. if win with가 탭 둘 다 숫자니까 가볍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체크를 해서 어떻게 768보다 크니 작니 비교하는 겁니다. 크면은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 기준은 태블릿보다 크다 라는 얘기고, 난 태블릿 사이즈를 최대치로 보겠다라고 한다면 작은 걸로 보면 난 모바일과 태블릿까지만 계산할 때 768까지만 보겠다 뭐라고 얘기한다면 그만큼을 체크를 해서 보겠죠. 그럼 뭐 하면 돼요?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중에 얘만 나타나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모바일과 PC를 간단하게 써서 컨스트 두 개를 쓸게요. 하나는 모바일, 하나는 PC. 둘 다 엘리먼트입니다. 도큐먼트 다 쿼리 셀렉터로 하나는
모바일이고요. 하나는 PC예요. 처음에 CSS에서 둘 다 디스플레이 논해서 적용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뭐 안 썼으니까 제가 둘을 스타일에 점 디스플레이 논 써주면 사라지겠죠. 그럼 여기 탭에다가는 누구를 살려주면 돼요? 작다면 모바일을 블락 주고, 반대라면 논 주고. 자, 이 둘을 바꿔주겠죠. 다시 굳이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으니까 사실 처음에 쓸 필요 없이 이렇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개념 쓰고 있어요. 처음에 체크했을 때 그 값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다. 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처음에는 구현이 잘 됩니다. 잘 되죠. 하지만 일정 수치가 넘어갔을 때 쭉 768이었으니까 768을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거의 다 왔죠? 넘었죠 이제? 안 변해요. 전원이 변하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전 CSS 거를 원래 해야 되지만 JS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하죠. 변형됐을 때도 적용해줘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대로 함수를 사용합니다. 함수를 어떻게? const fn rwd 하고 써주겠다는 거죠. 자, 3학년 선자로 안 쓴 이유는 잠시 뒤에 보여드릴게요. 이때 체크하셔야 되는 건 여기 디바이스 타입 비교도 디바이스 타입. 그러면은 단순하게 디바이스 타입만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은 사이즈가 변형되기 전에는 여기다가 기본적인 브라우저의 사이즈를 넣으시면 돼요. 그냥 넣으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동작을 해요. 하지만 사이즈가 변경된 뒤에는 반응하지 않으니 여기 있는 함수의 기능을 다시 수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밑에서는 다시 한번 누구를 요 리위드라고 써있는 변형된 사이즈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이즈를 변경했을 때 변합니다. 자, 일단 현재 보고 계신 건 1단계. 자,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문제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수시로 픽셀이 변할 때마다 사실은 이 기능을 죄다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는 안 와요. 여기까지는 안 와요. 왜? 태블릿 기준으로 그냥 놓고 보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래서 그나마 괜찮기는 한데 이게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사이즈가 바뀔 때마다 그 아이를 새로 점검하고 뭘 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일 땐 괜찮아요. 768 기준 하나일 때는 상관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겠어요? 기능을 추가로 넣었을 때. 기능을 추가로 하나를 다 넣었다라고 하는 순간 조금 깜깜해집니다. 아, 이거 되게 귀찮아지는 성향이 발생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사이즈가 수시로 변하니까 내가 기준이 뭐였는지도 가늠하기가 조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약간의 전략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타입을 체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구 기준에서는 좀 불편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는 하는데, 저는 그렇게 체크를 했더니 우리가 인식하기도 편했고 세팅하기도 편했고 작업하기도 편했었어요. 그거는 이쪽으로 넘어와서도 똑같이 쓸 건데 지금 일단 이거 잠깐 안 하는 거고요.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를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아예 객체화 시켜서 데이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컨스트 데이터 디바이스 뭐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자, 이렇게 배열 필요 없지. 객체화 시키면 돼요. 만들어서 이 아이의 값을 가지고 사용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잘 보세요. 객체가 이렇게 있을 때 태블릿은 76, 사이즈는 768 이라고 하면 이 아이의 타입은 태블릿 기준이다 라고 이렇게 쓸 거라는, 언급할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쓸 거기 때문에 배열로 만든 다음에 그 내부에다가 언급을 할 거예요. 그 얘기는 사이즈를 나는 기준치를 1440으로 줄 거야 라고 해버리면 그 아이의 타입은 노트북이야. 이거는 그냥 명칭이에요. 명칭. 그래서 그냥 문자로 사용하시면 돼요. 네, 명칭이에요. 단순하게. 자,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전후가 더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세팅을 만드시면 되는 거죠. 나 사이즈가 있는데 600을 기준으로 볼 건데 최대 600까지 뭐 768까지 민 어디까지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이 아이들을 가지고 체크하고 작업의 범위를 조금 더 컨트롤하기 좋아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단 하나 정도면 지금처럼 이렇게 세팅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개수가 3개 이상 늘어나게 되는 순간부터는 내가 세팅해야 되는 양이 정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그거를 그나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이 이렇게 타입을 내가 직접 조금 더 세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사이즈 난 좀 더 큰 걸 볼 거야 한다면 1600 기준으로 봐야지. 타입 이거는 PC로 봐야겠다 할 수 있잖아요. 이때 아닌데 나 제일
미니멈 사이즈라고 최대치를 따로 보기로 했었는데 오케이 좋아요. 여기다가 가장 작은 사이즈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320. 그 기준치 타블렛이 600. 하나 더 만들겠다? 하나 더. 600부터 어디까지? 랩탑 기준치 되는 건 1024였나요? 랩탑에 끝나는 게 1440이었나요? 1440부터 PC였나요? 쓰는 거죠. 자,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뭐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아예 이 범주 안에 안 들어가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요, 난 모바일 같은 경우는 320이 최소가 아니라 최대 값으로 그냥 쓰고 싶어요. 좋아요. 600, 타블렛 768, 랩탑 1440. 그럼 여기는 없잖아요. 그냥 PC 가도 돼요. 자, 가독성 높이기 위해서 얘를 뒤로 뺄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기준치가 돼요. 기준치가. 바꿔 얘기하면 이 데이터를 외부로 따로 JSON 파일로 따로 빼서 사용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관리가 훨씬 더 용이해지겠죠. 회사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면 건드리기 쉬울 테니까.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제가 뭐 할 거냐? 한 가지 옵션을 더 줍니다. 무엇을? let device 체크. 여기에 무언가 값을 담아줄 거란 얘기죠. 자, 이 중에 하나의 값이 들어오게 만들 거예요. 타입을. 그럼 대문자로 써야겠네요. ck device라고 쓰고, 자, 저걸 가지고 뭐 할 거냐? 가로 사이즈를 잴 거예요. 가로의 사이즈를 잴 거고, 이때 들어오는 데이터가 있으니 디바이스 환경이 이렇게 있으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으니 저는 어떻게 할 거다? 디바이스 들어오는 타입 사이즈가 얘를 기준으로 일단 일일이 다 쓸게요. 데이터 디바이스에 점 사이즈를 볼 건데요. 첫 번째가 0. 600보다 작으면 모바일이다. 이때 600을 포함시킬 거니 안 시킬 거니 기준으로 보겠죠. 난 이거 포함시키지 않을 거예요. 전부 다. 그럼 일씩 빼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이해하기 쉽게 쓸게요. 599까지만 보고 767까지만 보고 1439까지만 본다. 그럼 그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그 다음 수치로 봐야겠죠. 그 얘기는 작거나 같다라고 보겠죠. 수치 정하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자, 그럼 얘는 일단은 모바일입니다. 그래서 CK 디바이스라고 하는 아이는 뭐다? 해당하는 순서에 맞는 사이즈 아닌 타입이다 라고 언급. else 다시 한 번 더 갑니다. if 이번엔 여기 있는 값에서 0번째보다는 커야죠. 포함하지 않고 and 한 번 더 갑니다. 이번엔 1 두 번째 있는 것보단 작아야죠. 그럼 뭐 합니까? 해당하는 아이는
1. 한 번 더. else if 누구 그대로 카피해서 써요. 1부터 2 사이. 그럼 2 0 1 2 3이죠? else 3 이라고 쓰겠죠. 일단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디바이스 체크만 하고 있어요. 디스플레이 논블럭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디바이스 상태가 무엇이냐를 인식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럼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위치 또는 if문 사용하셔도 관계없어요. 자, 오랜만에 그냥 스위치 한 번만 써볼게요. 디바이스 체크를 해서 케이스 누가 되면 해당하는 데이터 타입이 0 왜 여기 안 써졌니? 0 또는 1 두 개니까 이면 뭐 해라? 아까 있던 위에 두고 모바일을 살려주면 되잖아요. 스타일에 점 디스플레이 모바일은 살려주고 숨겨주게 만듭니다. 아직까지는 이전과는 다르진 않지만 구분감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써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체크를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왜 그런지는 그 다음 레벨 넘어가면 이해가실 거예요. 브레이크 다른 거 하셔도 되고 디폴트로 가셔도 지금 관계없을 것 같네요.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겸사 해당하는 아이의 디바이스가 어떤 상황인지를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코드 줄일 수 있어요. 줄일 수 있지만 이렇게 썼어요. 내용을 확인해서 체크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새로 고치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고 그냥 바뀌게 할 거예요. 요즘에는 새로 고치는 트렌드보다는 그냥 바뀌는 트렌드라서. 자, 밑에서 사이즈를 체크를 해요. 사이즈를 체크하고 그 대비를 했을 때 뭘 확인하냐면 아까 위에서는 사이즈가 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행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하면은 반응해 아니면 뭐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막 수행을 해요. 이번에는 기능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기능 기준으로 처리를 해서 뭔가 수행하고 바뀌게 해라 라고 언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변화를 되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한 가지 기능을 더 수행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 스위치 있죠? 보다시피
누가 보더라도 좀 양이 많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요 스위치 기능, 요 안에 들어가는 디바이스는 요 스위치 기능을 따로 빼줄게요. 따로 빼줄게요. 뜯어서 어디로 별도의 함수 자, const fn 자, 똑같이 스위치를 할까요? 스위치 뷰는 짠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ck 디바이스 말고 그냥 똑같이 타입이라고 써줍니다. 자, 그럼 이거를 뭐 하려고 이렇게 따로 뺐느냐 라고 한다면 매번 스위치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걸고 스위치를 수행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여기서도 판단해도 되긴 하지만 이전에 판단해서 쓸 수 있게끔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여기서 조건을 하나 봅니다. 위에서 배치했던 데이터와 내가 쓰려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 디바이스의 체크를 하기 전에 위에서 let before device는 ck device라고 먼저 언급을 해놓고 하겠습니다. 원래 바깥에서 해놓겠지만 지금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이전에 거 이가 왜 대문자지? 자, 소음자로 바꾸고요. 그 전에 디바이스 환경을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사이즈가 변경될 때 아니면 어떤 변화를 확인할 때 들어오는 값으로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어떠한 값을 비교를 하는 거죠. 이전에 있던 아이와 지금 있던 아이를 값이 일치하나요? 일치하지 않나요? 만 보는 거죠. 일치하지 않으면 값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제서야 여기 있는 기능을 수행해라 라고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디스플레이 논블록만 썼지만 나중에는 뺐다 넣었다 아니면 뭐 기능을 추가로 스크립트 넣었다가 스크립트 뺐다 이런 거 수행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추가할 수도 없는 거고 어펜드니까 그렇다고 해서 매번 삭제는 할 수도 없잖아요. 모바일에서는 모바일 기능만 한 번 딱 수행하고 데이터 타입 완전히 변경이 되면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완전히 그 사이즈가 변경될 때만 수행하세요 라고 언급을 할 거예요. 자, 물론 여기서는 그대로 넣을 거예요. 그대로 넣을 건데 왜? 같은 거라고 다시 한번 언급할 거니까. 아이고, 요거 같은 거라고 할 거니까. 근데 뭐 사실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니까. 자, 기존에 있던 값과 변경된 값이 같지 않을 경우에만 수행하세요 라고 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바뀌는 건 모바일 안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고 타블렛 안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고 PC 안에서는 아무리 사이즈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변화나 값들은 더 언급할 것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처음엔 나옵니다. 이거 뭐 디바이스 타입을 어떻게 알고 수행을 해요? 처음에 있던 값은 넣어줬는데 이 처음에 디바이스는 값이 몇이에요? 없잖아요. 디폴트 언디파인드잖아요.
undefined하고 내가 현재 사이즈를 체크했을 때 나오는 값하고 같아요, 달라요? undefined하고 지금 뭐하고 보는 거냐면 이 모바일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이름이 다르니까 수행하는 거예요. 다르니까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때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써준 거죠. 그럼 이제는 뭐냐? 타블렛 안에서 제가 이렇게 모바일이면 모바일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변화 없으니까 확인하기도 편하고, 다 모바일 안에서만 그 기능 그대로 유지할 테니까 편할 게 없잖아요. 바뀌면 여기서 타블렛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넘어가는 환경을 인식해서 거기에 맞게끔 변화될 거고, PC 되면 PC에 맞춰서 변화될 거고. 기존과 사실은 크게 다른 건 없지만 그 체크하고 수행하는 단계에 들어갔을 때 단순하게 디스플레이 논과 블럭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 환경과 기능을 또는 추가하고 빼거나 하는 기능들을 언급한다고 쳤을 때 제약을 줘서 조금이라도 덜 움직이게끔 반영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것 때문에 뭔가 좀 쓰는 게 많아요. 이것도 제가 좀 바꿔주긴 할 겁니다만 현재 보고 계신 내용을 기준으로 핵심은 이겁니다. 사이즈가 변했을 때 현재의 가로값을 파악을 할 거고요. 현재 가로값에 대한 타입이 무엇이 되느냐를 보는 겁니다. 어느 한 지정되어진 어떠한 사이즈들을 기준으로 체크를 해서 볼 거라는 거. 요거에 주안점을 두시면 좋겠고요. else if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너무 길어요, 헷갈려서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앞에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앞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이게 아니면 else, 첫 번째 사항의 if의 else라는 조건 자체가 일단 여기에 부합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 쓸 필요가 없어요. 삭제. 첫 번째 끝나고 뒤에 넘어왔어요. 두 번째 if에서 체크를 해봅니다. 부합되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밑에 있는 거에 대한 이 조건도 이미 거쳐왔다는 얘기니까 두 번 쓸 필요 없는 거죠. 삭제. 좀 더 보기 깔끔해졌죠. 훨씬 깔끔해졌죠. 그러면서 저는 몇 가지 조건 사항들을 살짝 바꿔주려고 합니다. 살짝. 뭐냐? 예. 값이 없는 경우와 나머지 경우들을 체크를 해서 써주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걸 재수정하겠다라는 거죠. 원래는 사실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애초에 없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아예 새로 집어넣고 빼고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겠지만 지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HTML에다 모두 써놓은 상태니까 변수를 잡아놓으면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삭제해라 넣어라 라는 수행만으로도 동작을 할 거예요. 이건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거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세팅해 놓은 데이터 형식으로 보면 알아서 요소를 확인해 보시면 모바일만 들어가 있고요, PC만 들어가 있습니다. 모바일만 들어가 있고
PC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때 자, 여기 있는 이 내용 이 왜 있냐면 if문을 제가 한번 없애고 그냥 수행하라 라고만 써볼게요. 디바이스 체크하고 뭐하고 하는 간에 그러면 실제로는 여기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깜빡깜빡거리죠. 깜빡깜빡거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속 다시 수행한다는 얘기잖아요. 메모리를 계속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메모리를 계속 쓴다는 얘기예요. 그죠? 제가 딱히 넣어라 빼라 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거 그냥 하나라서 얘를 복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수행하고 있는 상태지만 만약에 복제를 한 다음에 집어넣어라 라는 명령어를 주었다면은 가관일 거예요. 수십 개 수백 개가 계속 채워져야 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클론 로드 해가지고 트루 어펜드 뭐 이렇게 하면 가관일 겁니다. 실제로는. 중요한 건 한 번은 이렇게 바디에서 뭔가 수행 작업을 하겠죠. 변형이 됐을 때 PC에서 모바일로 바뀐다면은 한 번은 반응할 수 있습니다만 내가 이거 사이즈를 계속 바꿀 때마다 새로 고침으로 뜨는 것처럼 새로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뭐냐? 이미지가 있을 때 이미지가 계속 새로 고침이 되면서 계속 리로드로 내가 뭔가 기능을 수행할 때마다 계속 새로 고침하니까 바꿔 얘기하면 뭐냐? 여러분들은 통신사에다가 열심히 기부하고 있는 거죠. 0점 몇 원씩. 새로 고침할 때 뭐 데이터를 새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기존에 있는 값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에도 모바일이고 밖에 나에도 모바일이야. 그럼 새로 고침할 필요가 없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이건 새로 고침은 아니지만 데이터를 다시 불러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이즈를 바꿨을 때 이 안에서 데이터가 새로 반영을 하느냐?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지만 여기서 아예 바뀌면 그때는 반응을 해요. 뭐 크게 변하면 또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안 합니다. 즉 내가 환경이 변했을 때 신발을 이미 신고 있는데 벗고 다시 신고 벗고 다시 신고 벗고 다시 신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신고 있으면 뭐하러 왜 자꾸 벗어? 라는 얘기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환경일 때는 변하는 게 없다면 그냥 유지 라고 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요 if문으로 쓴 요 데이터. 요 데이터는 무엇으로 판단? 디바이스 환경으로 기존에 있던 값과 이거 기존에 있는 거 넣었죠. 새로 변경된 데이터 값을 담아서 체크. 이거 뭐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 광고 슬라이드 할 때 기존에 있던 변수, 바뀐 데이터, 인디케이터 같은 거 수행하거나 클래스 온 넣었다 뺐다 할 때 쓰는 개념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죠. 이 지금 데이터들 라인이 좀 긴데요. 이 긴 라인에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 환경이 변화되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체크는 뭘로 했느냐? 브라우저가 변경되었을 때, 사이즈가 변경되었을 때, 현재의 브라우저 사이즈가 변경되었을 때 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서, 현재 조건이 변형이 됐을 때 기존에 있던 사이즈 디바이스 환경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서 기존 디바이스 환경과 다른 환경이면, 즉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완전히 다른 인터페이스로 바뀐다면, 아니면 지금 우리는 두 개는 똑같이 묶어놨으니까 스마트폰 환경과 PC의 환경이 완전히 다르게 기능이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게 우리가 세팅해 놓은 기반이 다르다면 새로운 환경으로 재세팅해라 라는 핵심적인 기능이 들어가더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여기 있는 반응의 웹 기준 세팅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디바이스 환경을 체크하는 게 시간이 걸려요. 단순하게 사이즈 변경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라는 불합리가 생기고요. 한 가지 더 하자면, 그나마 제가 환경을 덜 변하게끔 체크를 해놓긴 했지만 그래도 사이즈가 변하는 걸 매번 체크하는 건 다르진 않아요. 여태까지 저도 이걸로 쓰긴 했습니다만, 다행히 구형 브라우저 10 버전 이후부터는 모든 아이들을 일일이 1픽셀 단위로 체크하지는 않게 되었어요. 조금 더 그 범위를 미리 세팅을 해놓고 변하는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은 똑같아요. 이 부분을 내가 만들 거냐, 컴퓨터가 이미 자바스크립트 미리 만들어 줬느냐, 약간 이 차이를 봅니다. 사실 이 차이로 봐요. 근데 막상 해보면 이 부분도 내가 세팅해 줘야 되는 것은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할 거예요. 무엇으로? 아까 보셨던 윈도우 닷 미디어 매치, 미디어 매치라고 하는, 매치 미디어가 자꾸 거꾸로 쓰네요. 매치 미디어라고 하는 요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요 함수 안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CSS 조건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을 해서 비교할 거고요. 그게 일치하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뒤에 매치스, 자, T가 빠졌군요. 매치스라고 하는 이 프로퍼티에 의해서 true와 false로 결과를 나타나게 되고요. 그걸 기반으로 동작하게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조건이 하나의 경우는 코드가 조금 더 마찬가지로 쉬워지게 되지만, 양이 많아지면 그것 또한 복잡해지게 되므로 위에 있는 내용 디바이스 환경과 비슷하게 다시 한번 세팅을 해서 조금 더 나은 부분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변화됐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